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면 시장이 더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집 사요 말아요? 이쪽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확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투자적으로 봤을 때 세종은 저는 여전히 투자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뭐 정책적인 것도 외적인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금리 인하 추세. 일단 부동산 시장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 DSR 이제 강화됐죠. 현재 이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의 3단계 적용 다른 문제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쉽게 풀어주시죠. 보통 이제 그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가계 부채를 좀 푸는 네. 경향이 있는데 네, 네. 지금 이제 DSR 3단계 같은 경우에는 가계부채를 좀 더 좀 조이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 지금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네. 거의 한 두세 번째 정도로 빠릅니다. 아. 이게 경제는 안 좋은데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워낙 빠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주택시장과 관계없이 이 가계부채를 관리해야 되는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DSR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갚아야지 되는 원리금, 그것과 이제 나의 소득을 비교해서 한 40% 정도 수준에서 이제 대출을 하게 해주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뭐 3단계, 2단계 이렇게 나오는 거는 가상금리를 적용해서 계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면 그만큼 이제 수요가 자금 여력이 없으니까 이제 수요가 감소하게 되죠. 이 시행을 앞두고 안 그래도 주택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면 시장이 더 안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제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네. 정부에서는 그럼 지방이라도 좀 차별 적용할까? 아니면 7월로 지금 현재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조금 유예해서 조금 연기할까? 그런 것들이 현재 논의는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는. 네, 그렇습니다. 어떻길 바라세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지방에 대해서는 좀 차별 적용을 하면 어떻겠나라고 이제 생각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지방의 시장이 서울시장보다는 서울시장 하나와 지방 전체를 합한 시장이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네. 지방은 좀 차별 적용하면 어떻겠냐. 더군다나 이걸 적용하게 되면 앞으로 예정돼 있는 입주를 해야지 되는데 입주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을 그렇겠죠. 하거든요. 네. 대출을 못 받으면 그렇죠. 입주가 안 되니까. 그러면은 입주를 못하게 되니까 이런 물건들이 매물로 나온단 말이에요. 만약에 살 사람이 그렇게 없다, 구매 여력이 없다라고 하면 가격은 더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분양 시장이라든지 주택 시장이 좀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세종 지역적인 문제들도 있죠. 가람동 이제 인터체인지,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CTX. 다른 지역 같으면 이제 곧바로 이게 호재가 될 텐데 어떻습니까? 세종은 영향을 좀 받을까요? 영향을 받습니다. 서울 세종 고속도로나 CTX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의 접근성을 굉장히 좋게 하는 거거든요. 서울 세종 고속도로나 CTX가 대전, 청주, 뭐 천안 이렇게 봤을 때 세종이 거의 중심적인 위치에 있게 됩니다. 교통망적으로 봤을 때는. 네. 물론 이제 세종에서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오히려 이 세종의 접근성이 편하게 되면 사람들이 세종으로 오지 않는 이유 중에 좀 부담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좀 불편하기 때문이죠. 교통. 예를 들면 출퇴근하는 인구도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이쪽에 관광하는 인구도 될 수 있고 그런 생활 인구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말씀드린 이제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광역철도는 분명하게 세종한테는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접근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깝게 만드는 요인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분명히 호재가 되지 않을까. 대전 좀 보죠. 대전은 이제 2021년 이후에 세종시와 좀 비슷하게 갔어요, 사실. 근데 대전 같은 경우는 좀 편차가 심하죠. 아무래도 네. 이제 둔산이나 도안 신도시 뭐 이런 데는 꾸준하게 인기가 있고 거기는 분양을 해도 분양이 잘 됩니다. 일단 새걸 좋아해, 일단 네,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돼 있잖아요, 거기. 그리고 이미 거기는 자리 잡은 데 아닙니까? 네, 도안 신도시도 뭐 접근성도 좋고, 좋죠. 인프라도 이제 점점 계속 예, 좋아지고 네, 있으니까 네, 네, 네. 거기는 계속 인기를 끌 것으로 보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국가산업단지, 뭐 세종시도 있습니다만 국가산업단지도 있고, 그 다음에 도심 융합특구라고 해서
작년 연말에 또 국토부로 지정을 받은 그런 호재도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 시장도 아직까지는 살아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제 올해 분양 물량이 잡힌 게 한 7천여 세대가 잡혔는데요. 보통 한 14,000세대 정도의 분양 물량이 잡히게 되는데 반 정도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아무래도 어렵다 보니까 분양 물량을 좀 작게 잡았다. 이거는 이제 시장을 좀 대변하는 그런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재미있는 건 이제 성심당의 밀밭. 이것도 이제 부동산 재료가 될 거라는 얘기가 있는데 거리가 되겠죠? 성심당이 참 대전 경제에 참 많은 영향을 주고 아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네,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 뭐 우뚝 섰어요. 한 7천 평 규모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요. 예정으로는 교촌동에 밀밭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이제 밀도 직접 재배도 하고 아니면 관광객들이 체험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주변 지역이나 뭐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겠지만 그 정도 규모로 뭐 부동산 시장의 뭐 호재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냥 선한 얘기 정도. 선한 얘기 정도. 네. 네, 알겠습니다. 또 이제 대전은 특히 교통 개발이 많다 보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또 어떻게 미칠지도 궁금해지는데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얘기는 사실 이제 엄청 오래된 거라서 네, 이게 맞습니다. 이제 충청권 광역철도 같은 이런 사업들 역세권이라고 하죠. 주목을 받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CTX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세종에서 대전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대전은 또 트램까지 이제 올해 착공을 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 저기 예. 괜찮아요? 자동차들 다니는 그 도로 위에 차선을 하나를 먹고 그쵸. 들어가는 예,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교통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트램을 많이 이용을 해야죠.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과연 그럴까? 네. 부디 그러길. 그런 점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트램하고 CTX 같은 경우가 주로 대전으로 따지면 구도심, 원도심 쪽에 좀 많이 몰려 있고요. 네. 트램은 물론 이제 신도시까지 도안 신도시까지 연결은 됩니다만 서대전 내거리 쪽에 네. 재건축 단지들이 좀 있거든요. 서대전 네. 내거리, 서대전 사거리. 특정 아파트를 거론하기는 좀 저 그렇고요. 그림 그려지고 있어요. 거기. 그런 데가 아무래도 트램이나 아니면 CTX와 관련해서 좀 추진이 지지부진했었어요. 근데 거기 워낙 복잡한 동네인데. 근데 원래 서대전 내거리 쪽이 네, 네. 교통이 좋습니다.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더 좀 좋아지는 것이니까 이동량이 엄청나잖아요. 맞습니다. 차량. 예. 좀 그쪽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지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이 확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네,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전체적으로 좀 짚어보죠. 부동산 시장, 뭐 사실상 오늘 날씨도 사실 몰라. 근데 올해 날씨를 점쳐주세요 하면 가능하십니까? 원래 이제 올해 2025년 네, 하반기쯤에는 부동산 시장이나 주택 시장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적 불안감이 없잖아 있고요. 예전에도 이런 정치적 불안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경제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때는 경제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정치적 불안감이 경제 리스크로까지 직접적으로 전이되지는 않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전이 됐죠. 또 전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 좋아진다라고 하는 예측을 조금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요 정치적 불안감이 끝나면 좀 회복은 되겠지만 회복되는 속도가 예전보다는 조금은 더디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예상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날씨로 표현을 하기로 했으니까 햇볕은 비치려고 하는데 안개가 잔뜩 들여져 있나요? 네, 그래서 햇빛을 잘 못 받는 안개가 좀 거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때요? 그 세종은 집 사요 말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지금 이제 세종이나 대전이나 상황은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투자적으로 봤을 때 세종은 저는 여전히 투자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계속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생각되고 시장의 분위기를 많이 타죠, 세종이. 그만큼 또 상승할 때도 네. 또 많이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몇몇 지역, 신도시라든지 아니면 구도심 중에 특정 그런 몇몇 지역들은 시장이 좋지 않아도 좀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발전 가능성이 아직까지도 50년 중에 이제 10년 왔으니까 도로나 철도나 네. 말씀드린 그거 외에도 산업단지 들어오면 인구도 많이 늘어날 거고요. 네. 그리고 현재 세종하고 부산이 스마트 시티의 또 시범 도시이니까 네, 네. 아직까지 뭐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것이 좀 성급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그런 첨단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되는 도시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시범적인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앞으로도 많이 성장할 거라고. 홍보대사 같은. 지역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함께 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전문가로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주택 시장 또는 부동산 시장이 현재 침체고 거래도 없고 건설사들은 건설사대로 또 적자라고 하고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 또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또 좋아질 날이 있겠죠. 한 내년 정도 되면 또 개선될 여지가 보이고 정부도 지금 현재 주택시장이 안 좋다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개선 대책도 계속 현재 구상 중에 있으니까요. 네. 안 좋은 것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좋을 날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래도 세종시 맑을 예정이다. 자, 오늘 국내 최고의 도시개발 전문가 모건대학교 김종하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자세한 부동산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면 교수님 답변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뉴스앤톡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설정! 교수님 또 나오세요.